각 지역마다 상가 번영회가 구성돼서 서로 돕고 또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평화동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상가 번영회가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이었죠. 우리 전주시의 여러 동 중에서 가장 먼저 상권 드림 축제를 연 것도 우리 평화동 상가 번영회였고요. 오늘은 이렇게 지역의 여러 현안을 함께 듣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평화동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를 여는 여기 이곳은 평화동 마을신문이 운영하는 공유공간 온두리공간 미음 북카페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김수던, 방송에서는 제 필명인 행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토론회지만 박수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지역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지역의 시의원 4분 모셨습니다. 우리 저 멀리 계신 왼쪽에 무소속 양영환 의원님부터 먼저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글라스를 낀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눈을 잠깐 손댔습니다. 양영환, 무소속 3선 양영환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남숙 의원입니다. 예, 최주만입니다. 네, 평화동의 김정명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는 목소리들이 다들 쾌활하셔서 좋습니다. 저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요. 4분이 나란히 앉으시기에는 살짝 비좁습니다. 비좁으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4분 모두 참석해 주시니까 자리가 꽉 찬 것이 또 보기 좋죠. 그렇죠? 네. 자,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네. 이제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를 추진해 주신 우리 상가 번영회 임원님들 인사하시겠습니다. 토론자로 나서지는 않지만 우리 지금 현재 평화동 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정원 회장님 인사말 한마디 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상가번영 회장 김정환입니다. 네, 지난주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드릴 틈도 없이 그냥 육성으로. 네. 다음부터는 그 발언 기회 드리면 마이크를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잠시 후에 토론 시작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주신 의견과 제안은 순서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넘겨받으면 간단히 인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대성 고문님부터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의원 이모님들 이렇게 찾아뵈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평화동 상가 번영의 고문을 맡고 있는 김재성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뒤로 넘겨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일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은석입니다. 상가 번영에서는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평화상가 번영의 이사 장하영입니다. 의원님들 뵈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동 상가번영의 감사를 맡고 있는 임용훈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이동 주민자치위원장 양희주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번영의 고문을 맡고 있는 장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다 끝나셨네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분은 순서에 따라서 마이크를 옆으로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은 토론하시는 분이 본인을 지명했을 때 먼저 답변을 해주셔도 되지만 혹시 지명이 없으면 사회자인 제가 지명해드리겠습니다. 또 답변 후에 더 말씀을 보태주고 싶은 의원님이나 또 보충해서 질의하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받은 제안과 질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일단 도로교통과 관련한 문제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 또 가로수 정비, 아파트 신축 공사장 근처 교통 혼잡 문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 관련한 문제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장철수 고문님께서 BYC 매장 건너편에 신호 단속 카메라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일단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앉아서도 되죠? 네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논 지가 지금 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전부터 BYC 매장 근처부터 해가지고 상가 주민들, 일반 주민들께서 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 단속 카메라를 갖다가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났었고요. 사고가 나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단속 카메라 부분에서 이게 설치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고가 많이 나는 위험 지역이니까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영환 의원님 방금 들으셨죠? 네. 예.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저는 사실 단속 카메라나 주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 사실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지금 스스로 안전을 지킬 줄 알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시민의식이. 그래서 그러는데 그 BYC 근처가 그 4차선 과속하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카메라 설치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전주시 집행부와 경찰서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예, 드려도 될까요? 최주만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우리 양영환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운전 습관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선진국 대열에 우리가 섰으니까 거기에 맞는 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도로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교통의 흐름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철수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신 카메라 부분은 완산경찰서하고 교통심의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빠르면 금년 안에 카메라 속도 뭐 50 내지 60 정도로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방금 최주만 의원님 답변하신 내용은 좀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하겠다 싶으니까 지금 사회자님 또 현실적으로 추가적으로 예, 한 말씀을 네. 더 드리자면 예, 김정민 의원님. 두 분 의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씀이세요. 어떤 교통 흐름이나 또 시민 의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두 분 말씀 맞으시고, 다만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우리 최주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에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네. 시참여나 도참여 예산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어떤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이 부분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예산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카메라, 그 가족 단속 카메라 하나가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전주시에 얼마나 많은 카메라가 많이 있겠습니까? 또 그 과속 단속 카메라나 불법 조정자 단속 카메라도 그 민원이 다 상충합니다. 양면이 다 있거든요. 네. 이 점도 여기 계신 상가 번영의 의원님들도 참고해서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는 정종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정정복 도의원께서 예산을 특조금으로 금년 안에라도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한 가지 예, 또 이남수 보충 의원님도.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이번에 완산 경찰서 도로과의 이 단속이 필요한 부분, 그래서 공문까지 보낸 건 확인했어요. 예.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이 마련이 돼 있다 하더라도 완산 경찰서에서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된다랄지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완찰경찰서에서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가 장철수 고모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 BYC 그 건물 쪽에서도 이거 그 CCTV나 이런 아니면 속도 제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했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시민을 안전을 위해서도 하고 있지만 또 상충되게 완산경찰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까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더 질문하실 건 없으시죠?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다음 문제는 이 평화로
코롱 아파트 뒷길이죠. 그곳에 있는 가로수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박은석 평화일동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김정영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 파손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특히 심한 게 저희 평화동, 아까 평화로 제가 그쪽 말씀하신 그 위치로 해서 보도블록을 매년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저희 평화동에서 보도블록으로 인해 들어갔던 예산이, 수리 예산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로 인해서 그 뿌리로 인해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 견적서와 자료를 드린 겁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보도블록 자체가 그 원인을 제거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 원인 자체는 뿌리가 나무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 뿌리가 튼튼해서 그런다고 해요.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수종을 교체를 해서 저희는 지금 제가 예시 드린 거는 벚꽃나무입니다. 벚꽃나무는 의외로 뿌리가 그 활성화가 많이 적게 된대요. 그래서 예시를 그걸로 드렸던 거고 이런 문제점을 좀 처리해 주심으로써 상가뿐만 아니라 동네에 아름다운 꽃들로 인해서 좀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명 의원님.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그 박영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보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980년에서부터 1990년 사이에 우리 토지개발공사가 택지 개발을 하면서 우리 평화동하고 그다음에 아중리, 그다음에 삼청동 인근에 대대적으로 우리 담양, 그다음에 순창에 보면 메타사카이어가 있을 거예요. 그 사촌과 비슷한 품목인 나구송이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나구송 식재가 지금 우리 평화동 아까 전에 말씀하신 평화로 115에서 222 이 1.2km가 지금 식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나무들이 대체로 지금 그 보도블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파손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이 나우송 자체가 뿌리가 땅속 깊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물을 찾아다니는 이게 나무이기 때문에 상가 쪽으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길거리 가시다 보면 이 뿌리가 이렇게 이 펜처럼 반듯하게만 가면 그래도 아래로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보시면 이 주먹만한 아마 혹같이 생긴 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숨구멍이에요. 그 나무들이 숨을 쉬기 위해서 그 인도블록 쪽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맨날 해마다 23년부터 우리 뭐 가로수 조정 및 유지 관리,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을 한 18억 정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25년도에는 지금 거의 뭐 한 10억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뿌리 정비 사업, 그다음에 가지치기 정비 사업이 좀 터덕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나고송 자체가 하늘 위로 또 올라갑니다. 잎이, 나무 줄기가. 그러다 보면 고압선이 있어요. 380 정도 되는 고압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2m 또 간격을 좀 또 둬야 돼요. 그래서 또 가지치기를 또 해마다 또 해줘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이제 완상 구청하고 저희가 혈에 한 그 집수 경계 블럭이라고 일단 정비 사업을 했어요. 우리 그 코오롱 우리 이남수 의원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인데 아마 가로수 나무 그 밑에 보면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정비 사업을 해놨을 겁니다. 그게 집수 경계 블럭이라고 하거든요. 집수 경계 블럭이 한 25cm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비가 오면 물도 고이고 뿌리가 그 물도 먹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뿌리가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때까지 어느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지금 제가 완산구청하고 시청하고는 과연 그 뿌리가 그 집수 경계 블럭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연구해 보자. 그러다 보면 예산 절감도 되고 순차적으로 이 뿌리를 통해서 인도블록이 파손되는 걸 우리가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좀 더 단계적으로 좀 확장해가지고 시민들 보행하는 데 있어 안전하게 저희가 이동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질문하신 의도가 네. 아예 수종을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수종 교체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나구송 자체가 우리 조례에 둘레가 25cm가 오버되는 나무는 이목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벌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벌목 자체 하려면 제가 의원 처음 돼서 우리 문정마을 한 50년 된 나무 벌목했거든요. 예산이 한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평화동에 있는 나구송 지금 품목이 한 170개 정도가 돼요.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갈 건데 일단 저희가 이 인도블록 관련해 가지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집수조 경계블록을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니 이 결과를 한번 보고 그 다음으로 대안으로는 저희가 한번 더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남석 보충질의 의원님이 좀 먼저 예. 질문 답하고 예. 질의해보세요. 직수경제 블록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코롱아파트 후문에서 명진당 빵집 있죠. 거기까지만 보도 블록 다시 나구송 뿌리 좀 캐내고 하는데 7천만 원 들였고 그다음에 이 뿌리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물을 먹으려고 보도가 인도가 다 깔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뿌리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다 했고 그래서 직수 경제 블록으로 했는데 그저께 돌아보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보도 블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종 교체는 당연히 돼야 된다. 많은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나무도 또 입이 가늘다 보니까 하수구나 이런 데에 많이 쌓여 있어서 범람을 한다랄지 지붕에 떨어져서도 문제가 된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교체를 하고 싶지만 9월 30일 날에 지금 서신동에서 단체 민원을 넣었어요. 거기도 직수경제 블록이 3년 전에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거기도 역시 또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거기서 단체 상가번영회랄지 주민들이 단체 민원을 넣어서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에 누가 오느냐 환경단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나무를 절대 수종을 자르지 못하게 하고 바꾸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려움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바꾸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을 생각해서 또 민원인들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싶지만 환경단체에 부딪히는 어려움도 있다 해서 9월 30일 날 이 문제 가지고 저도 나가서 이제 얘기할 건데 우리 주민분들도 요거까지도 같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환경단체의 입장 이런 문제도 있긴 있을 텐데 네. 그건 이제 좀 부차적인 문제인가 양 의원님 말씀하시죠. 원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명 의원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하시는데 나구송은 일단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오수관거나 지금 코롱 뒤에 전부 다 나무 뿌리가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거 교체 사업을 연장해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벚나무를 교체하고 제가 하자고 말씀하신데 나무를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 이남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얼마 전에 주공 3단지 앞에 버스 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승강장 사이즈가 은행나무가 약 한 30cm 때문에 승강장이 뒤로 가야 할 것을 나무 하나 그놈을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환경단체 때문에 이동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4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나무를 옮겼는데 중앙시장이 대표적인 예로 환경단체에서 나무 하나 못 잘라게 해서 승강장을 변형시켜서 들어갈 정도예요. 이게 아까처럼 말씀하신 거 수정 변경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익히 진작부터 외우고 최주만 의원님이나 말씀을 하시겠지만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 다음에 만약에 벚나무로 온다. 벚나무로 나무 다 죽여버립니다. 왜? 벚나무 또 낮아가지고 간판가리도 또 난리예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디 돌아다니시 보면 잘 아실 거예요. 나무가 죽는 이유. 나무가 우리 관리를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여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이게 아까처럼 간단하게 그냥 나무 이름 잘라 벌목을 하던 파 옮기던 이게 교체하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 진작에 의원님들이 안 했겠습니까? 그런 애로점. 아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딱
뭐 지금 잘 아시면 전주천, 그 다음에 어디 덕진공 나무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이 같이 뭐 다 노력을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수정 변경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아까 수종이나 이런 것도 선별할 때 우리가 번나무로 딱 지칭하면 다 죽입니다. 야,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우리 뭐 상업원인데 영업원인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저희 노력도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한번 노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답변들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더 보충 질문하실 게 있으면. 제가 방금 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그 벌목 그 비용이 나와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한 그루마다 그렇게 따질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고 벌목을 시작하면 그 그루수하고 상관없이 그날 할 수 있는 양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견적서를 받아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나무 교체를 할 때 심는 게 더 힘들대요. 심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드렸던 거고, 그 비용 문제는 아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좀 상반된 의견이잖아요. 제가 드린 게.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저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알아보셔가지고 아무튼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좀 간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수종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거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예상된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교도소 앞쪽 지금 요새 교통 혼잡이 굉장히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하영 이사님이 질문하실 거죠? 우선 그 의원님 이 시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그 교통 문제보다 그 교도소 문제 한번 안건에는 없지만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동의 그 지역의 브랜드를 생각을 하면 교도소가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300m 이전하는 게 이걸 이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게 그 분명히 8년 전에 김승수 전 시장님이 이걸 조속히 이전한다고 했는데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8년이라는 시간이 이 평화동의 그 교도소 문제로 정체되어 있고, 또 설사 앞으로 착지마을이 이전이 돼서 이전 택지가 조성되고 교도소가 뒤로 300m 물러가서 신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평화동의 교도소의 그런 이미지는 그대로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지금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3년이고, 또 그 현재 그 교도소 자리가 앞으로 향후 제가 볼 때는 그 광주교도소 지금 상태를 보면 향후 10년 가도 그 현재 교도소 자리가 어떻게 변경이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결정을 지금 늦었지만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좀 뒤늦었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문정 초등학교부터 이번에 이제 골든 클래스까지 아파트가 1,500세대가 이번에 분양이 500세대가 넘게 분양되면 지금 그 불과 100m 간격으로 1,500세대가 들어오는데, 이게 여기에 그 속도 제한만 신호 위반 그 단속 카메라가 문정초부터 4개가 되고요. 여기 한번 위반되면 과태료가 13만 원씩 나옵니다. 제가 오면서 생각을 안 하려다가 이름을 지었어요. 호구도로 아니면 과태료도로. 호구도로. 네. 물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했더니 스쿨존이라 300m라는 거 300m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랑 그 과속 그게 저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1,500세대가 쏟아지는 이 도로가 편도 1차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시가지나 새로운 도로에 이렇게 1,500세대 들어오는데 편도 1차선 있는 곳은 이 평화동에서 꼭 이렇게밖에 도시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속도 제한은 30km 신호위반 있더라도 혹은 적어도 편도 2차선 정도로는 늘려줬어야 되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내려오는 그 커브가 그 커브거든요. 거기 보시면 항상 도로가 파여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향후 10년간 교도소 이전이라는 부분만 갖고 그냥 뭉개인 거예요. 전혀 여기가 개선되어 있는 것도 질문을 좀 아니고. 요약해서. 예. 그래서 광범위하게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과연 교도소가 300m 뒤로 이전하는 게 이게 정말 교도소 이게 맞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보류해야 되고 응?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설사 이전 됐더라도 스콜존 문제가 아니더라도 도로폭은 좀 넓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도소 이전 뭐 신축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뭐 따로 토론회를 하더라도 2시간, 3시간 동안 토론할 문제고 일단은 이 자리에서 좀 줄여서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교통 혼잡과 관련한 대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최중환 의원님 먼저 한번 답변해 네. 주시겠습니까? 그 우리 장하영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부터 지금 25년 만 10년이 됐는데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까 다른 사적인 말씀 중에 확장도 좀 생각해보고 했는데 협의 매수가 참 어렵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좀 전에. 그런데 이 절차라는 것이 지금 저 교도소 두 가지 꼭지인 것 같아요. 꼭 작지마을 셋백 300m로 꼭 해야만 됐느냐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정문 앞에 그 도로가 곡선이면서 지금 편도 1차선인데 다행히 20m 도로로 왕복 4차선으로 바뀝니다. 계획이 있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이 지도 다 지금 설계 다 진행 중이에요. 그 구간이 왕복 4차선으로 바뀐다면 어디까지 들어오나요? 뒤에 맞습니다. 그 교도소 정문에서부터 영무회담 길까지 거기까지 영무회담 저 로타리 쪽으로는 아니고 지금 이번에 507세대 그 분양하는 라온 거기 하고도 장입장 그쪽 말씀을 그러죠. 예. 그쪽까지만 주유소까지만 예, 4차선이라는 예. 양호대 안에서. 거기 인도하고 양쪽 인도하고 라운빗인가 그 아파트 지금 507세대가 다행히 기부채납을 미음자로 다 기부채납을 하기로 합의하고 허가가 나간 겁니다. 지금은 그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 있지만 예. 기부 체납해서 도로 붙이고 허가 4차선으로 다행히 바뀐다 하고 예. 엊그제 한 3일 됐나요? 그 앞에가 포트홀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어요. 대표님 아시죠? 예, 그 커브길에 더군다나 차가 40km, 50km만 가도 파스가 날 정도로 포트홀이 기산 악천후로 인해서 이렇게 났는데 다행히 지금 응급복구 당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나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에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날씨가 좋아지면 절삭하고 재포장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피해의식만 갖고 계실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주단지가 건너편이잖아요. 건너편 제가 현장 소장, 도시개발과 장재영 과장, 팀장,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하고 문정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전에 다 얘기를 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 폭이 좁고 편도 1차선이고 아까 30km 부분은 우리가 스쿨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폭이 좀 늘어나면 이제 잘못하면 이게 스티커 발부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은 우리가 시민의 의식도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싶고 또 하나가 그쪽에 제일 큰 민원이 지금 거기가 상당히 곡선이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우회전에서. 그래서 거기를 1차선 정도는 다행히 그거가 시의지예요. 그래서 1차선 정도는 곡선을 좀 완만하게 조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 행정 절차가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한동안 쉬었다가 의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이걸 보면은 이 얘기가 어떻게
이해가 좀 됩니다. 제가 오히려 불만을 가졌다가도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실무진들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지동이 지금 보상이 90%가 됐고 이주단지 여기도 88.9% 그러니까 거의 90% 육박했는데 우리 실제로 주민들은 지금까지 거주했던 주민들은 보상이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됩니다. 협의보다 매수가. 그런데 이걸 알고 브로커라고 그러죠. 일명. 브로커들이 심어놓습니다. 심어놓아가지고 그분들하고 지금 협의원이라고 근데 90% 가면은 이게 이제 수용료까지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오래전 2009년도 그러니까 16년이 됐죠. 16년 전에 신건 국회의원이 이 지역 국회의원이실 때 법무부 장관 교도소로 내려오시라고 해서 그분이 해서 저랑 같이 옆좌석에서 이 얘기가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던 건데 법무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전주시에서 시장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문화공간이나 처음에 중앙도서관 분관으로 이렇게 진행됐다가 그게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어려워졌고 이제 예술적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건의는 하고 있지만 결정은 법무부에서 한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질문 내용에 이어서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얘기까지 다 해주셨는데 혹시 더 얘기해 주실 지금 양현국 네. 그것은 이제 아까 교도소 이전 문제나 이것은 이미 이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시 원상태로 질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제일 우리 생활민원이 그 프라이빗 아파트가 생기면서 지금 아까 장례식장서 저 양호 내하나 쪽 우회전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를 끊어서 지금 그 중앙에 가서 출입문을 만들어줘서 그리고 거기다 신호를 지금 30km 달아놓은 거예요. 그 신호가 거기는 아까 아무 그 학구는 관계 없기 때문에 그 신호는 반드시 철거해야 맞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계속 시에다가 저 현장을 여러 번 갔어요. 거기서 오후 4시 시간은 그 빨다가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안전지대에 있던 것을 없애서 우회전을 만들어놨는데 그 모서리 코너 때문에 차선을 그때 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에다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이것은 지금 용역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만간에 그 우회전 풀 겁니다. 지금 인도 걷어내서 우회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앞에 차가 안 밀리지. 이것은 한번 좀만 기다리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아까 그 지금 차선을 회사를 위해서 차선을 만들어준 것은 우리 완성경찰서 굉장히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다 우리 시민이 불편함 없이 공사를 해야지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차선을 줄여서 우리가 우회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공무원들 저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지금 출입문도 원래는 3개 했었어요. 3개 했는데 지금 5개 늘어난 것이 아까 영무회담 아파트 쪽으로 하나 딱 빼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그대로 피해를 보고 아까 장례식장 앞에는 날마다 4시간 시간에는 아주 저 버스 휘자지 가는 게 차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여러 번 거기를 가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사진도 찍어서 제가 보내고 했는데 이런 부분 사전까지 소세하게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상의해서 우리 이렇게 평화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원님들 이렇게 발로 뛰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좀 더 변할 것입니다. 아까 좀 불편한 거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교도소 문제는 우리가 최주만 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이남수 의원님이 강력하게 시정질문해서 시에다 충격을 한번 강한 충격파를 한번 주었습니다. 이게 좀 아마 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평화동이 그쪽에 교수 아까 350m setback 시킨 것에서 앞으로 그 활용부지를 어떻게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이남수 의원님이 시정질문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답변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아니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답변서가 왔어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우리 이남수 의원님이 교수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네, 양윤영환 의원님께서 4일까지 봐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그 의원님 예. 말씀 듣기 전에 또 저는 이제 한번 좀 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그 1500세대가 그 도로폭이 1차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아니 좀 이제 좀 정말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교도소부터 그 구이 그 농협 있는 데까지 지금 2차선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로가 상당히 방지턱도 많고 문조초 그 카메라가 있어서 거기 깜빡하면 그냥
뭐 속도 딱지도 끊고 방지턱 딱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도로를 잘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지턱 문제도 좀 어느 정도 개선도 좀 되고 그 도로폭도 좀 넓어져서 그쪽으로 좀 차량이 많이 좀 다니면 저쪽 메인 큰 도로 지금 포항 뭐 고속도로도 곧 개통될 것 같이 네, 남부IC. 되는데 그 메인 도로도 중요하지만 그 기존에 있는 2차선도 좀 확보장 좀 해서 한번 그쪽으로도 좀 교통 장하영 아까 대표님. 예, 우리 지금 대한장례식장 그 앞에가 불편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더 중요한 말씀하다시피 앞으로 더 거기가 복잡해질 겁니다. 그 이유는 새만금 고속도로가 교통이 되면 완주 순천간 그다음에 익산 장수간 그 도로에서 전부 다 일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여기는 완전 교통 지옥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시에서도 간과하지 않고 지금 근데 사실 아까처럼 돈이 없어요. 우회도로 만들고 우리가 원당 교차로 해서 저쪽에 완단 재능공원 쪽으로 그 12m 도로 계획선이 있어요. 있는데도 그거 지금 도로를 못 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뭐 지금의 상상도 못할 정도의 교통 대란이 날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우리 장하영 대표님도 지금 자꾸 그 교도소 앞에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무항로 문제가 교도소 앞에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도 복잡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뭐 예. 거기라도 좀 저기 항공장이 또 돼야 되는데 사회자님 이게 지금 잠시만요. 사회자님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장하영 대표님께서 질문하는 요지에 또 다른 지금 질문이 들어가서 토론이 지금 좀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이따가 남부 IC 이따 그 문제건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사회자님께서 제가 정리하고 거기 그 제2의 사회자 출연회의에서 제3의 사회자 마지막 마지막 이남수 의원님 답변만 말씀하시죠. 해드릴게요. 네. 지금 그 장례식장 그 앞으로 해서 방지턱이나 CCTV가 많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2024년도에 생활도로로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한 곳에 우리 장하영 대표님도 아파트를 또 신규로 내줬냐 하는데 신규로 내주기 위한 조건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왜 우리가 조건을 갖췄는데 왜 허락을 안 해줘 하면서 오히려 역민원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전주시에서는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방지턱 그 바로 앞에 그 CCTV를 하나 더 놓은 것은 최근에 하나 더 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공사를 하면서 위험 속도가 있으니까 좀 후에 놓을 것을 공사하면서 더 위험하지 않도록 먼저 선치해서 놓자. 그 차원으로 CCTV가 설치된 걸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다 보면 이제 아파트가 또 준공이 되면 거기에 이제 더 많은 차량들이 이게 아까 이제 도로가 네, 잠시만요. 있다고 잠시만요. 이제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질문들이 남아 있어서 관련 비슷한 연관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저기 교도소 한 말씀만 이전 드리고. 아니 잠시만요. 네. 그건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교도소 말씀드려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려면 골든크레스 앞에라도 확포장을 좀 해서 네, 장 이사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또 이제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관광 상품화를 말씀하시려고 우리 그 김대성 고모님께서 쭉 기다리셨는데 질문을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교도소 부지의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기획안을 제가 작성해 왔습니다. 좀 긴 시간이지만 잠깐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고 해서 의원님들 여기서 진실한 이렇게 대화와 의견을 이렇게 나누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업의 개요 및 배경을 보면은 평화도에 그 이름으로 위치했던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모님, 저기 콘텐츠 구성 계획 이 부분만 딱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문건을 다 보셨으니까요. 네, 유인물로. 예, 콘텐츠 구성 계획 1, 2, 3, 4, 예, 5, 6, 7. 맞습니다. 예, 사업 계획 보면은 예, 추진 배경 목적에 있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 내용하고 콘텐츠 구성 계획, 영화 촬영 세트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보여주면 좋지 않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또 20년 동안 교도소 봉사를 했고요. 또 4년 동안 전주, 군산, 광주, 정읍 등 이렇게 4년 동안 가서 또 인성 교육을 시킨 바가 있어서 저걸 어떤 적절한 내용이 이게 혼합되지 않는가
이렇게 귀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상권의 미래 방향에 보면은 연 100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전주 문화 관광 인프라 연계한 복합 문화 관광지 조성하고 청년 창업 공간 20개소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서 큰 브랜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전주 교도소 부지 콘텐츠 기획안을 이렇게 작성했는데요. 전주 평화동 교도소 부지가 대한 콘텐츠와는 단순한 시설 개발을 넘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권 회복과 문화 관광의 새로운 거점 조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전주시 완산구는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고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문화 도시로서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이 콘텐츠 기획안까지 만드셨는데 문건 다 보셨죠, 의원님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분이 우리 이남숙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이렇게 쇼트 분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김재성 고문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또 많은 부분에 계속적으로 글을 보태고 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김윤덕 장관님 실에서 장관님 되기 전에 국립도서관 분관을 해서 국비로 용역비를 2억을 세웠는데 그게 안 세워지고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국립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2억 5천이 올라갔어요. 그게 되면은 2030년도, 이게 우리가 지금 교도소가 2027년도에 이전을 마친다고 하는데 작지마을도 주필지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이 되면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럼 두필지도 이주 단지를 위해서 수용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88% 되는데 거의 90% 되면 지금 한 129명이 거기에 133명이 소유자인데 29명이 지금 보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되면 수용이 되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올 건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만남을 통하고 공유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거다. 이런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를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까 교도소를 이제 벌써 10년이 지나서 확정이 되고 수용이 됐는데 교도소 이전을 왜 또 이렇게 300m 셋백을 해야 되냐. 이렇게 되면은 너무 오랜 시간에 이 수용하고 수용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끝냈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문화 콘텐츠도 이렇게 딱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 평화동의 주민분들이 평화동의 교도소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를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상담하고 해서 이곳에 관련된 간담회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방향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로 네. 네,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죠.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법무부 소속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건축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무렇게 될 수 없는 것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발전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 좋은 기회. 보통 다른 데서는 절적으로 반대하지만 우리는 대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좀 보완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라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재성 고문님 고민 많이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이 지역 출신 김윤도 국토부 장관께서도 이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국토부 장관실 지난달 이달 초에 세종까지 가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의 고견들이 여기에 다 첨언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깊이 고민하신 의견 예. 수렴하는 걸로 예, 하시고요. 예, 예. 김정인 의원님 더 예. 보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여기 콘텐츠 계획안 너무 감명 깊고요. 보니까 교도소 체험, 촬영장 세트 다양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하고요. 그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남수 의원님, 최주만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우리 김인덕 지역위원장님께서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관련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중이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상가번영에서 교도소 부지에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그 상가 번영이 우리 평화동을 위해서 어떠한 그 사업이 들어오면 좋겠냐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따로 우리 장관님은 장관님대로 이제 고민을 하셔서 도서관 분관을 준비하시는 거고 시의원으로서 그러면 어떠한 게 또 이게 젊은 시의원으로서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좋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 전국에서 그 잡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잡월드 아이들 유소년부터 청소년까지 직업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한 세 군데가, 네 곳이 있어요. 우리가 민간 사업으로 있는 서울에 부산이 있고, 또 서울의 판교에 보면 그 한국 잡월드라고 해가지고 한 2천억 들여라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이제 수도권에 이제 그런 잡월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직업 체험관이 있고, 호남이나 충청도나 아니면 경상도 쪽, 이쪽이 멀리 한 5시간, 4시간 저기 서울에 가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것보단 근거리에 있는 그런 자기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저도 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뭐 공공사업으로 해서 한 2천억 들여서 여기 교도소 부지에서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뭐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요. 지금 판교는 한 75만 명에서 한 2천억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주에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예, 또 하나의 그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계시다는 김정명 의원 말씀하셨고요.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새만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또 이 완공되면 교통 문제가 많이 생길 거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 남부터미널 건설을 건의하시겠다고 우리 장철수 고문님께서 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지금 포항간 IC가 얼마 있으면 이제 개통이 될 텐데요. 우리 전주시에 종합터미널에 지금 덕지에 있어서 남부 종합터미널이 하나 생겨서 그 남부권에서 고속도로 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남부 종합터미널을 이렇게 만들고 그 주위에 물류 어떤 뭐 주차를 만들어서 평화동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현안인 사업이겠지만은 이 토론은 어떤 미래 지향적이고 지혜를 모은 자리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또 장기로 된다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65만, 67만 되지만은 100만이 넘어가면 또 터미널이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장기로 봤을 때는 터미널을 전체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만한 본인. 예, 제가 네.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최주만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장철수 고모님 고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시장님하고 공유를 했고요. 또 아까 국토부 장관실에서도 전체 시도원들이 있는 데서 제가 또 제의를 했습니다. 해서 새만금 고속도로가 생기면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 카풀 주차장이 이쪽에 없어요. 군산 쪽, 진안 장수 쪽, 남원 쪽 다 이 카풀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가 고유가 시대에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동족골 쪽에다가 카풀 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 소유주들이 이게 수용을 못 내리기 때문에 감정가로밖에 시에서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더블 정도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한 500평짜리를 다 했는데 하여튼 그건 무산이 됐고요. 한 시가 한 150에서 200 정도 가는데 한 350 정도를 달라고 하니까 못하고 있고요. 남부터미널 그리고 전주시 현안 문제 중에 화물터미널이 없어가지고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3만 평 정도, 3만 평 정도. 근데 전주시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얘기가 6,300억 현재 빚이 있습니다. 지방채가. 그래서 약 190억 정도의 우리 시민들이 혈세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까 현안들이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사하고 똑같습니다. 1억이 있는데 큰아들 군대 보내고 휴학시키고 하나는 대학 보내고 이런 시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한꺼번에 그냥 다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남부터미널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카풀 주차장 그리고 금암동 시외버스 터미널이 51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평화동 소학동 이쪽에 우리 이 의원님들의 지역구 분들은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고 그리고 시내를 빠져나가서 인터체인지로 올라간다는 것이 큰 단점이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인터체인지가 생기니까 여기에 남부터미널이 생기게 되면 본인 차 놓고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서 전국 어디든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근데 아까 정말 하기 싫은 지방채 얘기도 했는데 이제 우범기 시장이 내년에 재선을 할지 시민들의 이제 뜻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재선이 되면 꼭 같이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구두에 토론을 했었고요. 김윤옥 장관도 농담도 좀 했습니다. 농담도 우리 이제 식구들이니까 아니 우리 국토부 장관 되셨으니까 전라도 말로 아따 넘어오는 거 아니요? 이럴 정도로 한번 예산을 쏟아 주십시오. 그래서 본인도 장관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그러니까 시간만 조금 딜레이 될 뿐이지 남부권 터미널이 그런데 아까 다른 꼭지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자연녹지, 절대녹지, 생산녹지 이게 딱 묶여 있고 자치단체 섹터의 몇 프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풀면 저쪽을 또 묶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고민해가지고 남부권 터미널이 고속버스든 시외버스든 화물 주차장, 카풀 주차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 양영환 의원님 보태시겠습니까? 정당 최주만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원래 카풀 주차장을 만들려고 거기다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동족을 그 부분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생산 녹지라 어느 부분을 풀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풀려면 그 지역 학점마을 앞에를 다 풀어줘 버려야 돼. 자연 녹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까 뭐요? 저주시에서 제일 유명한 특혜 부분 때문에 이것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국가 산다에 이런 것은 가능한데, 아까 터미널이나 이런 것은 생산 녹지에 세울 수 없는 그런 법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허들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연대까지 지지분열을 한 것이고, 아마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변경할 때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지금 미송 화이정 그 옆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거기 지금 생산 녹지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도시계획 변경할 때 풀어라 자연녹지로.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다 남북권 터미널 아까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법에 의해서 저촉되기 때문에 지금 못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기다리시면 우리 의원님들, 우리 김정명 의원님이나 우리 총명 우리 이제 김정명 의원님이나 우리 이남수 의원, 최주만 의원 저희 힘을 합쳐서 이게 생산 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서 그렇게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김정명 의원님 손 들어주셨는데 짧게 한마디. 추가로 우리 최주만 부위원 이난수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 일단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든 시외버스 터미널이든 지금 저희 그 의원님들께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일단 정정복 도의원님과도 함께 시외버스 터미널 관련해서 저희가 관할 부서, 그래서 도청, 그 다음에 뭐 시청 관련해가지고 현장을 한번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꽃밭정이 사거리부터 우미 아파트까지 현장을 한번 봤고요. 그래도 좀 가능한 지역은 시외버스 터미널은 현대철물점 앞이었는데 지금 현대철물점 앞 터미널이 아니고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간이정류장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정정하자면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 좀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주만 부의장님께서 저도 같이 함께 카풀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최주만 부의장님께서는 정말 큰 카풀 주차장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공사하고 지금 새만금 고속도로 관련해서 609 교각 밑에 체육시설하고 지금 만남의 광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각 밑에는 카풀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로 해서 지금 거의 한 7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 방면, 또 익산, 군산 방면, 남원 방면, 또 이렇게 서로 카풀 주차장 겸해서 지금 풀이가 될 수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카풀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질문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평화 2동 주민센터 지금 평화 1동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용원 감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획에 대해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지한 토론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전에 제가 잘 정본지는 모르겠지만 평화 2동 동사무소가 건립이 언제 됐는데 확인은 못 해봤지만은 가장 중요한 주차 문제일 것 같습니다. 주차 문제 도로에다 대고 어떤 회의나 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건너편의 토지도 주차장으로 하려다 못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의견을 낸 이유는 이제 평화동 수영장 부지 혹이 그쪽에 땅이 좀 있으면 그쪽에다 건립을 해서 주차장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러면 이전 계획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시점은 언제쯤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의원님. 예.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동사무소 복합 주민센터를 자주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과장 불러서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나는 먼저 우리 평화 이동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사안들이 룰이 있어요. 룰이 우선적으로 하는. 근데 이제 지금은 시장님도 상당히 크게 가려고 하고, 백년지 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제 개인 의견도. 그런데 지금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이렇게 나눠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 1동이 주민센터,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다시 의정선언을 하면서 청소년센터만 지키로 처음에 돼 있었어요, 계획이. 그래서 설계도 한번 가져와 보라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그때 처음에 보니까 주차면 수가 16면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냐, 7층으로 가자 했더니 예산이 9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평화 1동 주민센터 건립에 관한 말씀이시고요. 근데 같은 얘기입니다. 맥락에. 맥락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평화 2동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2년 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잘 아시죠? 리모델링 했고, 순위로 보니까 평화 2동이 20위입니다. 35개 동 중에서 순위로. 이 순위를 시장님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용 승인이 언제 됐냐면요, 98년도 5월에 됐습니다. 98년도 5월에 됐고, 여기에 보면 아주 합리적으로, 대지가 몇 평이고 연면적이 몇 평이고 준공년은 몇 년도고 승강기가 있고 없고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고, 또 평화동의 면적이 어떻게 되고, 주차 면수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평화 1동 같은 경우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270억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 2동은 순위가 아직 힘들지만, 아까 반납이 수영장 옆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 주셨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 설계 도면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잠깐만요. 이제 잠시만요. 순위가 너무 후순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조금 좀더 보충으로 이남성 설명,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보충으로 좀 설명하자면 거기가 생산 녹지입니다. 그래서 19.8%로 수영장에 채워져 있어요. 생산 녹지는 20%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지붕 위에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신축할 수 있는가 했는데 지금은 40%를 지어를 여기 자연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붕에다 뾰족하게 태양광을 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평화일동 같은 경우도 복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하중을 정말 튼튼하게 해서 추후에 지금은 돈이 없으니 여기다가 수영장 위에 공간에다가 2, 3층을 4, 5층을 올려서 주민센터를 이리 가는 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그런 보관도 생각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추후에 진짜 우리가 순위가 20매이긴 하지만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을 좀 빨리 해서 장만해서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보태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무튼 평화이동 주민센터의 이전 문제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가게 되는 것 저는 이거 같습니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말씀 저 드릴게요. 예, 김정인 의원님 이 말씀하시죠. 부분은 간단하게. 예. 그 주민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화 이동에 어떠한 복지 차원에서 발전 방향을 기본을 잡아가는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나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다비 수영장의 옥상에 올리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건폐율도 이미 20% 다 차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모사업 선정될 때 지붕이 타원형으로 공모사업 선정할 때부터 됐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또 붙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뭘까?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요.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거점형 대형 놀이터를 두 곳을 지금 중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덕진구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위원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니다면 우리 재산 뭐라고 하죠? 공유재산. 네, 공유재산의 평화 이동에 한바탕 체육센터 옆에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은 지금 생산녹지인데 이번에 공원녹지로 변경을 하면 저희가 4층 높이의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세울 때 시 재정으로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주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일동도 같이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복지관이든 어떠한 기관도 시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추가해가지고 건축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우리 거점형 대형 놀이터가 평화동에 들어오면 평화동의 거점형 대형 놀이터와 또 수영장과 또 한바탕 체육센터와 연계하는 하나의 어떤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가 준비가 됨으로써 우리 평화동 주민들의 어떤 긍지도 아까 전에 우리 상가 번영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낙후된 거 아니냐, 우리 너무 취약한 거 아니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전 말씀하신 평화이동 주민센터도 가면서 대형 거점형 놀이터도 확장이 된다면 우리 평화이동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을 또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한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었고요. 한 줄짜리로 제가 말씀 결론 좀 드릴게요. 좀 더 보태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어려워서 그럼 대안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앞에 지금 주민센터 앞에 우선 주차장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리모델링을 2년 전에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또 감점입니다. 이전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커뮤니티로 이렇게 가면 250억에서 300억씩 들어가요. 그래서 전주안주 통합 우리가 염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6,300억 빚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토지 매입하는데 3천억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자산도 우리가 16등이라고 그래요. 236개 자치단체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세 분 의원님들이 임하는 것까지 정말 신경 쓰고 다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냥 일도 안 하는 양
이렇게 혼내시면 지금 칭찬도 좀 공격하시는 것은 해주세요. 아닙니다. 네. 우리 양영원 의원님 말씀 보태주시죠. 저는 예. 아까 이제 우리 그 평화 2동 사무소를 옮겨한다는 것에서 이제 동조하는데 사실 제가 평화 1동, 평화 2동 엘리베이터를 제가 놓은 놈입니다. 예, 처음 제가 의원돼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3층 올라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뒷대를 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 볼 때는 어떻게 하냐 싶어서 제가 평화 1동하고 2동 용적률이 나오네 안 나오네 해도 제가 어거지를 하여튼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으니까 지금 잘 활용하듯이 아까 주차장도 앞에 그 살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뭐 자제부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저 때문에 그 앞에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그 차선책으로 지금 예치과에 보면 거기 그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주차장인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주차장이 보니까 방치 주차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 달고 우리 동해에서 지금 2시간씩 활용하면 그거 공짜예요. 지금 원래는 그 공짜로 차단기를 올라고 그랬는데 동해에서도 홍보 않고 동해에서도 돈 얼마씩 준다니까 동 직원들도 그냥 지하에 놓고 동 직원들 써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듯이 우리 평화동 주민들이나 서학동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움직이고 있고 그래야 또 주민들이 표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더 지켜보고 한번 우리 의원님들 믿어보시고 또 이제 우리도 이제 선거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 동네가 정말로 잘 살고 불편함이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다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장시간 동안 얘기하느라고 애쓰시는데 우리 그 평화 2동 주민센터 얘기하고 있는데 평화 2동 주민자치위원회 양희주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하실 수 있도록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죠. 네. 평화이동의 축제 네. 또 김치봉사 이런 거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이동 주민자치위원장 양희주입니다. 아니, 너무 많이 제가 또 기다린 것 같기도 하고 예상 질문 외에 다른 질문을 제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앞서 네, 다른 질문 하셨네요. 네, 많이 그 말씀하시고 또 논의를 했지만 주차장 문제는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관공서가 이렇게 지어질 때는 그 지역의 상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금 주차장을 좀 넓게 해주시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가에서 뭐 공짜로 쓴다는 건 아닙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쓸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장사를 하고 있지만 23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지만 앞에 이제 도서관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도서관이 생겨서 굉장히 주차장도 있어서 좀 좋은 공간이 되겠다 했는데 전혀 다른 또 제 생각과 다르게 공원이 있어서 조금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바쁘시고 애쓰시는데 그런 거에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주셨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짧게 지금 거기 지하 저류조 공사 곧 시작할 겁니다. 지하 저류조. 그러면 현재 지금의 주차장 반대편으로 지금 저류조가 쓸 거거든요. 그 지금 저류조에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재난부서에서 그것을 저류조 지하 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같이 상의해서 주차장에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네, 김정일 네,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양영환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망설였습니다만 그 우리 그 학소제에서부터 꽃밭정이 사거리까지 홍수가 많이 오면 침수 현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꽃밭정이 그 공원의 신성공원을 지하 2층에 저류시설이 들어가고요. 지하 1층은 재난안전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층은 그대로 공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공무원이 그쪽에 이제 그 신성공원 인근에 상가들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차장을 활용 반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재난안전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뭐라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무쪼록 우리 네 분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추가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착공 들어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 토론 자리에서만 굳이 항상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경로를 통해서 또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뵀으니까,
충분히 의사소통하시고 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할 말씀 많으시지만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정활동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화동 상가 번영회 그리고 평화동 마을신문이 공동으로 마련한 우리 평화동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